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아이가 20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했었고, 현재는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복직하고 1년 8개월간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하원을 도와주셨고, 퇴근하기 전까지 3시간가량 봐주셨습니다. 적지만 월 60만원 정도 용돈을 드렸었고요. 어머님께서도 주말에 아이를 데려가실 정도로 아이랑 정이 많이 드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와도 잘 지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 부부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어머님께서 제가 괘씸하다며 바로 애부터 못 봐주신다 하셨거든요. 남편이 큰 잘못을 했던 게 싸움의 원인이었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리 말씀하시니 많이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께서 당장 아이를 봐주지 않겠다 하시니 우선 친정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끌어안으시고는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 모습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사이 좋은 고부지간이라 생각했기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거리가 꽤 되는 편이라 그동안 제가 야근을 하거나 늦는 날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고기, 생선, 계란 다 안 드셔서 드실 음식을 항상 따로 준비해 놓았었고요. 결혼하고 봄이면 꽃구경, 여름이면 계곡,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철마다 모셔갔었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항상 가서 음식도 도와드렸습니다. 아이를 봐주시기 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식사도 같이 했었고요. 제 나름대로 잘하는 며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아들하며 서운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이었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봐달란 부탁도 드렸던 거였고요. 아이를 봐주시면서 아버님도 저희 집에 자주 와 계셨고 아이 생일, 크리스마스 등등 파티도 함께 하면서 정말 5명이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땡땡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고맙다. 하고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고 사랑한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싸운 일에 대해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만드시니 황당할 수밖에요. 거기다 아이를 끌어안고 너 혼자 나가라 소리 지르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본인도 자식들을 키우셨으면서 아이를 가지고 봐주네 못 봐주네 하는 그런 갑질에 대한 혐오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부터 연차와 반반차를 내고 남편도 반반차를 내며 아이를 보게 되었고 친정 엄마가 와주시기도 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정말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한테 화가 나셔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이를 못 봐준다 하시는 모습이 도저히 어른으로는 느껴지지 않았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못 올 것 같으니 사람을 구하던 방법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시며 얼마간 봐주셨다면 이렇게까지 황당하고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잘 지냈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애 못 봐준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보니 시댁은 어쩔 수 없구나.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구나. 라고 시댁에 대한 혐오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 아이를 케어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께서 2주 정도 지나 저희 집에 오셔서는 미안하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 둘이 싸우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 못 본다고 얘기한 건데 지방에 다녀오고 나니 하루아침에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 허무했다. 왜 연락 한 번 없었냐. 내가 쓸모없는 노인네가 된 기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루아침에 정리해버리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말씀은 하셨지만 결론은 연락 안 한 제가 매정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꾹 눌러 담으며 그냥 어머님 성격에 아니라고 하셨으니 진짜 아닌 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 찾기에 바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이 화가 나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다시는 안 맡길 거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무튼 이후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그동안 아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고 인사도 드렸네요. 그러고는 애 못 봐준다고 하시던 그런 모습들에 너무 상처받아 지금은 어머님을 웃으며 뵙기 힘들 것 같다. 잘 챙겨 두시고 아프지 마셔라. 하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뵐 수 있을 때 가겠다 하면서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고 속상하네요. 추가입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글을 쓴 거였는데 공감해주셔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댓글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추가로 글을 써봅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어도 욕이 많아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요. 우선 첫 번째로 남편과 싸운 이유는 남편이 술을 먹고 연락이 안 됐고 늦게 들어와서였습니다. 남편에게 왜 연락도 안 됐던 거냐 한마디 했더니 술에 취해서는 계속 싸우자고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얘기하자 하고 몇 번이나 피했었는데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저를 밀치기에 크게 싸움이 나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말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못하게 맞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말리셨죠. 당연히 남편은 듣지 않았고요. 이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았고 한 번만 더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축 근무 신청을 하기까지 남편은 엄마한테 용서를 빌자 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아이에 대한 건 제가 다 처리했었죠. 시부모님 관련해서는 남편한테 정리하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로 시어머니의 용돈 60만 원. 네, 적다면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금액의 기준은 시어머니께서 알바하시던 걸 그만두시고 봐주신 거라 알바 금액에 맞췄던 거였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와 조율을 했던 거였고 용돈 외에 부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주말에 보낸 건 저희가 맡긴 게 아니라 아이와 어머니가 약속해서 간 거였지만 힘드실까봐 사서 먹이라고 용돈을 따로 보내드리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의 남편이 잘했었기에 저도 그동안 불만 없이 마음으로 잘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번에 크게 실망은 하셨지만 워낙 잘했던 사이라 한 번은 넘어가주라 하실 정도로 잘했거든요. 어쨌든 단축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이도 엄마가 오니 너무 좋다고 하고 저도 워라밸이 좋아 만족도가 큰 상태입니다. 해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이 상태로 지낼 예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와도 괜찮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긴 글 봐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앞에서 부부싸움은 당사자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남편, 즉 시어머니 아들이 한 건데 싸웠다고 애 못 봐준다 해버리면 지 아들이 잘못한 걸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거기다 애 못 봐준다는 시어머니 바지가랭이를 붙잡는 걸 원하는 걸 거고요. 그 상황에서 쓰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두 모자가 짜고 치는 고수톱 시전 중인데. 단축근무 신청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다시는 손 벌리지 말고 철저히 배제시키고 급할 때는 남편한테 연차, 여름 휴가를 다 써서라도 애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시부모님 불러서 대접하는 것도 때려치우시고요. 두 번째, 아이를 볼모로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빌라는 건데 정이 안 떨어지고 백이 나요. 애 엄마가 데려가겠다는데 끌어안고 안 넣는 꼴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아이 볼 방법을 찾으니 끝까지 안 굽히고 며느리 탓하는 거 봐요.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 시어머니 2주 동안 손주를 누가 봐주느냐 그 걱정보단 며느리가 전화해서 제발 와주십사 빌기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손주 걱정은 1도 안 했다는 것에서 이미 아웃인 거죠. 네 번째, 시어머니 계획대로 안 돼서 엄청 당황하는 중이네요. 이제 슬슬 아들 옆구리를 찔러서 예전처럼 봐준다 어쩐다 시도할 텐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끝까지 고집부리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직접 키운다 하시고요. 다섯 번째, 애 봐주는 지 엄마 앞에서 싸운 남편은 여태 뭐 한 거예요? 글 속에 아예 없는 걸 보니 중간에 아무것도 안 했나 본데. 그 와중에 애 안 봐준다고 협박질한 게 뭐겠어요. 지 아들이 잘못하건 말건 감히 큰 소리 내는 며느리가 미우니 아쉬운 네가 무조건 숙여라. 애 안 봐주면 네가 어쩔 거냐 하며 찍어 누르려고 한 거잖아요. 손주를 인질로 잡고 며느리가 빌고 쩔쩔 맬 줄 알았나 보죠. 지금도 시어머니가 지 아들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쓰니만 붙잡고 드자비질 하는데 생판 남이 봐도 정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하곤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듯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이 두고 나가라는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믿어요? 속마음을 다 알았는데 예전처럼 못하죠. 그냥 둘이 싸울 때 아이 데리고 나가버렸으면 나았을걸. 시어머니가 생각이 좀 짤래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